플라스크 7번째 이메일 발송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미 프로젝트 실무 시간에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그러니까 뭐 빌트인 라이브러리들 그것만 써가지고 제가 했어요. 이거 말고도 라이브러리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지금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글 로그인도 해보겠지만 OS2 로그인이거든요. 사실은 구글이라기보다는 OS2 로그인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이나 뭐 이런 카카오나 이런 거 다 OS2죠.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다 내장 함수 쓰는 거예요. 그냥 파이썬에 기본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SMTP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우리 저번에 리눅스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포트가 있는데 모든 서버는 요거 라이브러리,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메일 발송은 우리가 HTTP 같은 경우는 어땠죠? 그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보내죠. 보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해요. HTTP 뭐 1.1 버전, 옛날에는 1.0이었겠죠. 슬래시 뭐 ge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걸로 시작하면 서버가 딱 받았을 때 아, 얘는 HTTP 요청이구나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메일 발송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서 저기 서버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뭐 A 골뱅이 bcom이에요. 이쪽 이메일로 보내고 싶어. 그럼 이쪽 이메일을 갖고 있는 서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네이버라고 한다면 네이버 서버가 있겠죠. 네이버 서버가 있고 나는 이제 지금 구글로 보낼 거예요. 그럼 구글 서버가 있겠죠. 구글 SMTP 서버가 있겠죠. 그러면 구글 서버가 네이버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서버가 받아가지고 수신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mail.naver.com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내는 거를 SMTP 샌드라 그러고, 이렇게 받는 쪽 있죠. 받는 서버, 이걸 SMTP 서버라 그러고, 받는 쪽을 팝3 서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신까지 하고 싶어, 구현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골뱅이 길동닷컴이라는 우리 뭐 도메인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다가 이제 직원들 아이디를 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김길동.a.com, 뭐 홍길동.a.com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발급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요 a.com이라는 팝3 서버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신이 가능한 겁니다. 이 도메인으로, 우리 도메인으로.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할 거고,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보내는 쪽이 구글이면 구글이 SMTP 서버, 네이버가 팝3 서버, 또는 구글에서 우리가 뭐 카카오, 내 다음으로도 보낼 수 있고, 뭐 어디든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들은 받는 쪽은 다 팝3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내는 쪽은 다 SMTP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SMTP 서버를 이용하는 거죠.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SMTP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할 거고요. 또 이메일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메일의 인코더,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로 이렇게 뭘 보내잖아요. 보내는 요 사이에 텍스트들은 다 스트링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도 보낼 수도 있고 비디오 파일도 보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코딩 시켜야 되겠죠. 텍스트로 안 깨지게. 그런 거 쓰는 거고요. 여기는 텍스트, 말 그대로 텍스트, 제목 같은 건 다 텍스트죠. 내용이랑. 그 다음 멀티파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파일 업로드 할 때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우리가 올렸죠. 그래서 파일이 추가가 되면 다 멀티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그 요청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봉투인데, 멀티파트라고 하는 건 다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러니까 텍스트도 보낼 수 있고 뭐 이미지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바이너리도 보낼 수 있고, 자, 그런 용도로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이스에는 이제 마이미 베이스가 있죠. 이 마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 JPG, 뭐 GIF, PNG 이런 거는 이미지구나. MP4 뭐 이런 것들은 동영 미디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뭐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약자가. 하여튼 마임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죠. 그래서 웹 서버들은 다 마임이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면 이미지로 내려 보내주고요. 동영상이면 동영상으로 내려 보내줘요. 그래서 이 마이미 타입에 따라서 내가 브라우저에서 뭘 보고 있는데 mp3 파일을 예를 들어서 접근했어요. 내가 서버에. 그럼 서버는 mp3라는 걸 보면은 마이미 타입이 오디오로 되어 있거든요. 오디오 슬래시 뭐로 이렇게 mp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려 보내줄 때 오디오 타입으로 내려 보내주겠죠. 그럼 브라우저가 받았을 때는 아, 오디오구나 생각하고 음악을 틀어주죠. 자, 그런 식의 이제 마이미 타입 이렇게만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SMTP 라이브러리에 SMTP 서버 구성하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지메일이나 다 이 SMTP 점 이렇게 서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서버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내가 지금 지메일이잖아요. 계정을 지금 로그인 하는데 지메일로 로그인하면 지메일 서버가 돼야 될 거고, 네이버 계정으로 내가 보낼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그럼 여기 네이버의 SMTP 서버가 되겠죠. 포트는 그 서버에서 정해준 포트 쓰시면 돼요. 보통 587로 돼 있고, 이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이게 사실은 IP를 말하는 거죠. DNS에 설정되어 있는 IP랑 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로 접속해가지고 커넥션을 맺는 거죠. 이건 커넥션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SMTP 서버하고 나하고의 이제 프로토콜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HTTP 했던 것처럼 SMTP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로라고 하는 건데, 아까 HTTP는 이렇게 갔죠. SMTP는 어떻게 가냐면, 자, 이렇게 헬로로 갑니다. 재밌죠? 헬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약속된 그 코드가 가거든요. 그래서 헬로를 해주면, 얘가, 서버가 SMTP가, 반가워 라고 이제 리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크 신호라고 그러는데, 아크, ARCH. 만약에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 아니면 나크를 주죠. NARCH. 나크를 줍니다. 나크가 주면은 이거는 페일이 나는 거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SMTP 서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다면 여기 통과됐겠죠. 요 라인이 통과될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 TLS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테이션 레이어 시큐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송 레이어 암호화입니다. 우리 HTTPS 이메일도 내가 A에서 B로 보낼 때 누군가 패킷 캡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가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메일을. 이 사람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이는 암호화된 값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코딩 돼서 암호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HTTPS가 뭐였죠? HTTP 말고 S 붙인 거는 시큐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돼서 올라가고 리퀘스트 날아가고 리스폰스 내려올 때도 암호화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브라우저가 복호화하고 서버가 복호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화 시킨다, 그 방식이고요. 암호화 안 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이제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연결 다 됐으니까 설정 다 끝났고요. 자, 이거는 구글 계정을 쓰시면 돼요. 구글 계정 아이디,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는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환경 변수, 윈도우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 설정하면 되고, 리눅스나 맥에서는 익스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요 이름으로 하면 되죠. 네. 안 했나요, 우리? 했어요. 익스포트 해가지고 내가 뭐 AA 이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되죠. 적용이 되죠. 또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에다가 설정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메시지는 이제 아까 같이 멀티파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일도 첨부할 거거든. 그래서 멀티파트로 해가지고, 자, 서브젝트는 타이틀이에요. 제목, 이메일 제목. 그 다음에 컨텐트는 내용. 자, 내용은 텍스트를 보내고 내가 파일은 따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다 길게 보내도 되겠죠. HTML을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멀티파트이기 때문에 HTML도 태그도 다 인식되고 날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메일 받으면은 볼트체도 있고 컬러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어태치입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서브젝트는 어태치 안 하지만 내용이나 파일은 다 어태치를 해줘야 돼요. 이 메시지에다가. 지금 메시지 객체가 멀티파트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미 텍스트는 지금 메시지가 봉투라 그랬죠. 봉투에 내가 텍스트 받는 곳이 있고요, 파일 받는 곳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이렇게 따로 있고, 서브젝트는 보통 봉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텐츠 내용은 여기 들어가고, 파일 내가 첨부하면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개 첨부되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첨부할게요. 그래서 PNG 파일을 하나 첨부할 건데, 자, PNG 파일을 내가 오픈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일단 시스템에서 읽어가지고 마이미 베이스로 내가 애플리케이션 옵테 스트림으로 보내면 파일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스트림, 이제는 스트림 다 아시죠? 예, 쪼개서 보내는 거죠. 메모리에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곳에 통로를 뚫어 놓고 쪽쪽 바이트 그 버퍼 사이즈만큼만 보내는 거죠. 종이배 띄우는 거, 그걸로 보내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해가지고 이제 실어 보내는데 파일을 읽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읽는 단위는 청크라 그래가지고 버퍼 사이즈를 우리가 청크라고 합니다. 청크라는 용어도 한번 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청크 되는 사이즈만큼 나가는 거예요. 디폴트가 이제 819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코더에서 인코더 베이스 64. 베이스 64로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베이스 64는 우리 했었나요? 이미지 파일을 제가 서버에다 올리고 싶은데, 멀티파트로 업로드 안 하고, 그냥 스트링으로 보내고 싶죠. 텍스트, 뭐, H, X, 뭐,
뭐 HO 뭐 이렇게 64진수로 보내는 거거든요. 텍스트를 다. 그러면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01, 010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64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7, 뭐 10 숫자까지. 그러면은 대문자, 소문자, 숫자 10개 이렇게 되겠죠. 64진수. 우리가 16진수면 뭐죠? 0부터 9, A부터 F까지 이렇게 되죠. 16개. 64진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대문자 27개, 소문자 27개, 숫자 10개. 그러면은 베이스 6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로만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텍스트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진수를 내가 64진수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트는 지금 제가 마이미 베이스로 마이미 타입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내가 add 헤더를 항상 줘야지 받는 쪽에서 png 이미지를 보내면 바로 뜨죠, 우리 내용에. 안 뜨고 그냥 첨부로 나오게 하려면 이거 안 주면은 아마 첨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주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일에 마이미 타입을 내가 어태치 했으니까 네가 콘텐츠를 한번 확인하고 이미지면은 네가 알아서 내용에다가 추가해줘. 그래서 이메일을 아마 나중에 받아보면 내용이랑 밑에 이미지가 같이 보일 거예요. 그걸 하는 거고, 헤더 주면. 그래서 우리 에이작스 할 때도 헤더에다가 실어 보내주면 XHR 헤더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아, 제이슨이 오는구나, 또는 뭐 에이작스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샌드 하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받는 사람, 수신자입니다, ADDR은. 그래서 제 네이버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에다가 요걸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담아도 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죠. 포루프 돌면서 2에다가 계속 루프 돌면서 넣으면 돼요. 넣고 샌드 메일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이 루프 돌겠죠. 계속 루프 도는 겁니다. 지금 커넥션은 끝났으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커넥션 한 번 했죠. 만약 커넥션을 해놓고 하나 보내고 큐트하고 하나 연결하고 또 큐트하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이렇게 SMTP 서버만 잡아놓고 내용은 다 같을 거니까, 수신자가 1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다음에 요것만 루프 돌리는 거죠. 요 두 줄만 루프 돌리면 치면 돼요. 다 해서 100명을 다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큐트 하면 SMTP랑 커넥션을 끊는 겁니다. 이것도 끊어줘야지 되겠죠. 안 그러면 SMTP 서버에 세션이 계속 쌓이겠죠. 안 끊어지면 타임아웃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라이브 코딩은 안 하고요. 이거는 플라스크하고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거라서 샌드 메일 파일하고 제가 루트 제일 위에다가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소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암호는 기세 올리지 마시고 방금 했던 소스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파이썬 샌드 메일. 제가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죠? 지메일에서 네이버로 보내고 있죠. 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 연결해서 접속해야 되고 커넥션 타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새로 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건 테스트 했던 거고요. 코딩하면서. 지금 메일을 보내니까 이게 이미지가 같이 나오고 보이죠?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자, 어태치는 무조건 어태치 되어 있는 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수신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아무리 요거를 바꿔도 지메일이든 네이버든 쓰게 되면 지메일이 요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래 여기 샌드 메일은 여기 내 보내는 사람 이메일이거든요. 이렇게 보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수신자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항상 보낸다는 거. 네, 지금 같고요. 다시 맞죠? 자, 보내는 사람은 변함이 없죠. 이건 왜 그러냐면 구글에 로그인 했기 때문에, 제가 구글에 로그인 했죠. 그래서 구글이 그냥 자기가 박아주는 거예요. 근데 구글을 쓰지 않고 우리의 SMTP 서버를 쓴다 그러면은 이걸 잘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보내겠죠.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면 더 이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일 발송하는 거 간단하게 알아봤었고요.